As of right now, it appears Tesla will be a winner in all of this. And we're not necessarily talking about EV market share. Tesla already dominates that.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s actual labor costs. And Tesla's labor costs, we're talking all in, bonuses, wages, healthcare, everything, is estimated to be about $45 to $50. This is partly because Tesla is non-union. Its costs are also lower than those of foreign counterparts also running non-union factories.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발작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트럼프 형이 다시 한 번 더 당선이 된다. 그렇다면 전기차 쪽에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나스닥에 상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가 생산 딜리버리 대수를 발표를 했고 43만 대죠. 전분기 대비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역시나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면서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이 매수 투자 의견의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제조업체는 우선 계속해서 공장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럼 운영 비용이 나가겠죠. 거기에다가 노동자 비용도 시간당 계속해서 나갔는데요. 그 비용 절감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이 현재 테슬라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세 차례나 51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차트는 계속해서 힘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결국 처음 모델 3가 출시가 됐을 때 잠깐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대량 생산이 안 되면서 떨어졌고,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저 높이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서 주가 폭등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딜리버리 판매 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핵심은 FSD 정식 버전이 얼마나 빨리 출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400달러대로 올려놓지 않을까요?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시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위협한다, 이런 글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비아디가 하이브리드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를 합친다라면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앞서 나가는데요. 올 연말에 출시가 될 사이버 트럭에다가 테슬라의 세미 트럭 부분까지, 이러한 부분이 판매 대수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서 테슬라 주가에 순풍을 불어올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리드랑 합치면 비아디는 여전히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딜리버리 대수보다는 FSD, 모델 Y, 메가팩 이 세 가지 분야가 현재 테슬라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없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모토는 명확하죠. 어떠한 형태로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전기차 전환율을 높이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집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모델 Y 43,000달러면 정말로 땡큐죠. 그래서 현재 스웨덴에서도 모델 Y는 베스트셀링, 프랑스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단일 모델은 모델 Y이고요. 뉴질랜드에서도 테슬라 베스트셀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3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떨어졌음에도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가치는 딜리버리 대수 이거 하나만 보기보다는 ESS의 성장 속도, FSD의 진화 속도,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 수 있냐가 현재 테슬라가 아닐까요? 결국 기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인데요. 모델 S가 처음 출시됐을 때 우리가 $1,000를 투자했다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을까요? 모델 S가 출시될 당시 2012년도에 테슬라는 $2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1,000 투자하고 10년만 버텼더라면 돈은 1.73 밀리언, 즉 100만원 투자해서 20억이 된 거죠. 200배 가량의 수익을 안겨준 것인데요. 200배면 2만 프로고, 결국 이것을 이루어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의 능력을 월가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현재 여전히 테슬라를 두고 많은 분들이 불이냐 배어냐 싸우고 계시는데요. 2만 프로의 수익률을 안겨준 일론 머스크 형이 이제는 돌파구리 딜리버리 대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고 있고, 모델 3가 처음 출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은 FSD와 ESS의 초창기 단계이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주가 폭등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연구 의료 서비스랑 새로운 계약을
계약을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정정이 되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계약의 거의 끝에 닿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계약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면 주가에는 순풍이 돌 수밖에 없고요. 팔란티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계약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매크로 약세만 아니더라도 16달러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확실하게 파운드리 플랫폼이 데이터 관리부터 조직력, 의사결정에 기업들을 성장시켜주는 플랫폼인데요. 지금은 여전히 의료랑 국방 분야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제조업이 아닐까. 제조업이야말로 데이터 분석이 가장 높게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우선 현재 팔란티의 목표 주가는 20달러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4달러에서 16달러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서 3분기, 4분기 어닝 때 수익을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만 한다라면 목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16달러를 뚫어버리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16달러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16달러를 뚫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나 새로운 계약건이고 제조업체에서 조금 더 큰 계약을 따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물론 팔란티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렉스 형께서 말씀하신 AI 발전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그 말은 즉 팔란티의 주가 폭등 역시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요. 계약 한 건만 잘 터지더라도 금방 20달러를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출시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루시드 에어 차량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된 차량인데 하지만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루시드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3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늘어나거나 손실폭이 감소를 하거나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가 있죠. 스키즈 뜨기 전에 루시드를 사야 된다라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현재 루시드 주가 같은 경우에는 5달러에서 6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의 빈 살만이 형은 6.8달러의 로또를 긁어버린 상태이고요. 중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 손실폭이 개선이 되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면서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 대폭발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달러는 굉장히 싸다, 매수 시점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스퀴즈가 터지는 시점은 금리 인하가 될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와 경영 실적 역시나 굉장히 안 좋은데요. 고금리 정책에서는 전기차 럭셔리 세단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경쟁 역시나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루시드와 시어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라면 충분히 8달러를 넘기고 상승 곡선으로 변화할 가능성 역시나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는 우리가 호재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현재 루시드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You've got an average loss of almost $33,000 per vehicle. And you saw the Journal article yesterday, and people are saying, well, when are you going to be profitable per vehicle? You've already said by the end of next year. Are you seeing acceleration in bringing down those costs? Yeah, so this is our Q2 results. We had a loss of about, as you said, just over $30,000 per vehicle. That is improving quarter over quarter. So we're seeing significant progress. 그리고 리비안 3분기 때 15,000대를 팔아버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다시 한 번 더 넘겨버렸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상승을 하였고 딜리버리 대수 역시나 전년도 대비 2배 넘게 상승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생산 딜리버리 차트가 강력한 우상향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판매 대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량 한 대 팔 때마다 손실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차 한 대 팔 때마다 작년에는 1억 넘게 손실을 봤다라면 지금은 거의 4천만 원대까지 줄어든 상태인데요. 올해 판매 대수가 36,000대이기 때문에 5만 대 달성은 정말로 무난하지 않을까. 결국 리비안의 CEO는 목표치를 계속해서 달성하는 모습을 증명해내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 35달러인데 4분기 내년 1분기 계속되는 우상향 차트가 나온다라면 목표 주가는 끊임없이 50달러 70달러를 넘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의 CEO는 당당하게 흑자 전환으로 빠르게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정말로 내년에 EPS 흑자에 도달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리비안은 엄청난 기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매출 예상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비안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죠. 결국 내년에 차량을 한 대 팔 때마다 적자가 아닌 흑자에 도달을 한다라면 리비안은 새로운 템베거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3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적자 기업은 주가 방어력이 약하고 매크로가 밀릴 때 더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스타트업 기업 투자가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리비안은 계속해서 확실한 성장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서 빨리 금리가 인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